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티칭 팁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샵 5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스트로 서울여자대학교 CTL의 서윤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서윤경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드디어 5번째 업사이클링.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지난 학기에 했던 워크샵 네네. 횟수가 5번이었는데 마지막 네. 워크샵입니다. 네네. 이 5회차 워크숍은 미래대학의 모습을 전망하다. 네. 네, 그 일환으로 미래대학 교육, 인간, 기계, 협력학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군요. 기술과 학습의 융합, 제목에는 기술과 학습의 융합이었는데 네네. 그 조희령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키워드를 다시 말씀해 주셨죠. 인간, 기계, 협력학습. 네네. 네. 이화여대 조희련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교수님. 네네. 예. 네. 그러면 이 인간과 기계의 협력학습, 예. 인간과 기계의 융합, 기술과 학습의 융합이군요. 예, 처음에는 이제 네네네. 기술과 학습의 융합이라고 네. 저희가 제목을 썼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예. 네, 이것도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좀 뭐랄까 가장 키워드가 최근 대학 교육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닌가. 찾아보면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오히려 그게 더 학생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학생들이 이 인터넷 정보를 판별하고 예, 그렇죠.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좋은 자료인지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정장애라는 말도 네, 하고 네, 그러는 것 네.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되게 인터넷, 그러니까 기계라고 했지만 일단 뭐 정말 물리적 기계라기보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뭐 AI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학습과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희령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바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워크샵에서. 네. 일단 워크샵 내용에서 가장 이제 출발해서 인상적인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커그니티브 디바이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화적 지체 및 커그니티브 디바이드라고 했는데 인간의 인지적 격차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예, 뭐 그 전에 우리 뭐 빈부 격차 그런 네네네. 격차 이야기를 뭐 많이 했는데 여기는 커그니티브 디바이드라고 해서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인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진화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간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은 정말 뭐 지수함수로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죠. 네네. 옛날에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책만 하나 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만 기억해도 학습이었을 터인데 지금은 뭐 그 책 한 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읽어야 할 많은 자료, 많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 그로 인한 네네. 디바이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출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인간 기계 협력 학습의 필요성이 네.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의 키워드로 인간 기계 협력 학습을 이야기를 하셨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영역을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가 담당을 하고 인간과 기계가 협력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그런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미래 대학 교육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예. 굉장히 또 하나의 해결책 내지는 대학 교육을 그려볼 수 있는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인간과 기계의 협력 학습.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됐을 때 대학의 모습이 예.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기계가 담당할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수학습 상황에서 기계는 무엇을 담당해 왔는가? 그러니까 CTL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경험에 비추어서 기계의 영역, 에듀테크 개념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그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계에 어떤 지점을 맡겨왔는가라고 할 때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인 그 분석? 예? 예. 뭐 엑셀 활용해서 데이터를 인간이 수집을 해서 예, 그걸 예. 컴퓨터에다 넣으면 컴퓨터에서 어떤 일정한 로직에 의해서 그런 내용 데이터들을 분석해 준다든지 뭐 분석 결과로 예측하는 결과까지는 낼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의사 결정은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거지만 예.
역시 전문가다운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센터 워크숍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간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기계가 적용이 된 지점은 여기 에듀테크에서 3가지 기능을로 구분을 하셨는데 네. 어널리시스, 인터랙션, 프레젠테이션인데 주로 프레젠테이션 지점을 기계에 맡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들을 때. 프레젠테이션이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범용적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해서 네.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주셔야 이 프레젠테이션의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강의 자료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예로 이러닝이라든지 VR. 아니면 VR, 네, 네. 버추얼 리얼리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영역으로 네, 그렇죠. 예, 정말 그렇군요.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네, 네. 방식을 달리한 것. 예. 저희가 뭐 칠판에 쓰던 걸 이러닝 컨텐츠로 개발한다거나 네.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버추얼 음, 리얼리티 방식으로 네. 구현한다거나 네. 그런 쪽이 기계한테 맡겨진 영역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이면에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활동의 그 훨씬 배경에 더 중요한 기능이 인터랙션이고 더 네, 중요한 게 그렇죠. 분석, 평가, 예측이겠죠. 예, 그 지점을 에듀테크로 커버를 한다라는 지점을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 에듀테크와 연결해서 예. 이 조일영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거였나요?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어널리시스 지점으로 가자면은 새롭게 나오는 키워드가 학습 분석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그러죠. 네. 이게 용어들이 다 이제 좀 이게 그분이 연구하시는 분야 용어라서 아주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러닝 어널리틱스 개념과 유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건 테크놀로지가 매개하는 학습 환경에서 일어나는 학습 행동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예측해서 에비던스에 기반해서 교수 학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융합 학문이라고 길게 정의를 우리가 내려주셨습니다. 빅데이터란 용어는 많이 듣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교육계의 빅데이터, 네. 그게 러닝 어널리틱스 학습 분석학. 예, 그 분석하면 이제 학습 분석학이 되겠죠. 네. 예. 그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네. 그게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교수자의 경험, 직관,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러닝 어널리틱스가 강조하는 건 에비던스, 수집한 데이터를 증거로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실제 이게 적용되고 있나요? 그 조일영 여기 워크숍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조일영 네. 교수님 연구가 있었죠. 그 네. 연구를 제가 조금 읽어봤었는데 네. 그런 되게 흥미로워서 기억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러닝에서 네.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칠지를 언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네.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중간고사 직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도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면 아유 이 과목은 망했겠다. 이 과목은 끝까지 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학생들이 한다라고 이제 네.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그 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예측을 해주는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 로그인의 정기성이라고 regularity라고 그러더라고요. LMS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로그인을 그쵸.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한번 해서 오래 있었냐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로그인해서 학습을 지속을 중간고사 직전까지 했다면 이 학생은 이러닝을 그 교과목의 수강을 학기 말까지 완료할 성공적으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라고 예측한다고. 그만큼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예, 게 그게 학습 데이터. 분석학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연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흥미롭네요. 예, 근데 여기 네네. 워크숍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학습 분석학을 뭐 교과목 수준에서 인스트럭터가 그러니까 교수자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음. 그런 내용을 이제 뭐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해주는 워크숍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이 네. 학습 분석학을 그러니까 조일영 교수님은 에듀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학습 분석학 하나가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이기도 하고 활발한 연구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육계의 빅데이터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예. 이 빅데이터 하면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학습 분석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빅데이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실제 그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어떤 이해를 하셨나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네. 조희령 실제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빅데이터는 얼마나 커야 되냐 네네. 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조희령 교수님이 이 연구를 올해 라파 그 랩 이름이 라파라고 해서 네.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학습 분석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네. 그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보통 빅데이터 하면은 뭐 100만 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교육의 맥락에서는 사람이 100만이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네네. 이러닝만 해도 한 뭐 몇십 명이 수강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데이터의 건수가 100만이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로그인을 자주 했냐, 뭐 얼마나 오래 머물렀냐, 무엇을 봤냐 등등 데이터 자체가 100만 명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보다 한 사람이 100만 개를 생산하는 데이터. 요즘은 그 뭐 동공 그 아이 트래킹하고 그런 연구 하시던데 네. 초 단위로 끊으면은 뭐 2시간만 학습을 해도 100만 개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고 그러시는 걸로 봐서 네. 학습의 맥락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넓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네, 이 그 특강 자료에 보니까요. 예. 이 학습 분석학을 말씀하시면서 예.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아마 플립드 러닝. 예. 예.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그 특강을 들으시면서 CTL에서는 뭔가 좀 이런 걸 추진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좀 생기셨는지 궁금하네요. 학습 분석학과 연결해서 이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으로 플립러닝을 이제 본인 교과목에 적용했던 사례를 네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플립러닝은 저희 대학에서도 되게 꾸준히 계속 네네. 이제 인커리지를 했던 교수 학습 네. 방법이죠. 플립드 클래스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여지가 그 프리 클래스에서 그 사전 강의를 학습하는 활동이 데이터가 이제 솔리드한 데이터가 모아지는 네. 그런 학습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되게 철저하게 조희령 교수님 본인 교과목에 적용을 하신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먼저 주고 그 자료에 그 자료를 요약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자료에 한글에 메모 다는 것처럼 학생들 개별적으로 다 네. 자료를 보고서 거기에 질문을 다 달라고 그렇게 예. 어사인먼트를 주셨대요.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공통으로 겹치는 질문이 20%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다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습 분석이 필요한 지점을 이렇게 체험을 하신 게 되겠죠. 서로 달리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가장 공통된 지점의 질문도 있고 또 학생 개별적으로 서로 달리하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되게 교수자로서는 업무 요소가 크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좋은 수업이고 데이터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 방식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안 좋아한다. 교수님은 힘들었다. 네네. 그래서 정착에 어려움은 있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구나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립드 러닝에서 이 교수님은 사전 학습 자료에 그 예. PPT 한 장 슬라이드마다 학생들이 코멘트를 달도록 하셨다는 그런 것 거군요. 같았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또 교수님의 피드백을 달아주시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수님이 뭔가 좀 분석을 해서 그렇죠. 수업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군요. 예, 그런데 그게 효과는 높으나 굉장히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좀 낮을 수 있어서 그렇죠. CTL 차원에서는 적극 고려한다기보다는 이런 만족도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냥 뭐 이런저런 걸 배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대학을 고민하면서 이 에듀테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이 에듀테크 차원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 학습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제 인간과 기계의 협력 학습의 한 형태로 학습 분석학을 다룬 이 특강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특강에 대해서 또 직접 참여하셨던 박사님의 한 줄 요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특강을 정리를 해서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은 학습의 정보의 양이 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학습의 기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또한 CTL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영역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다 적용하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간을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CTL 기능도 같이 중요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사실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이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학습 분석학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렇지 않- 그래서 네, 그게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분석이 수월하게 예.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시보드의 설계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들이 교육혁신 사업에 잘 담겨져 있게 되면 네, 교수학습 차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또 그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저희 오늘로 지금 5회차 그 업사이클링이 마무리죠. 오늘 네네. 5번째 워크숍까지 해서 네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2학기에 총 5개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고 그 워크숍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업사이클링 해보면서 의미도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때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셨던 교수님들께 유용한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오디오 티칭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 서인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워크숍을 했고 워크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하셨던 교수님 혹은 하지 못하셨던 교수님들께도 이 내용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하는 지점에서 되새겨 보기 위해서 일종의 성찰이기도 하고요. 제작을 한 오디오 티칭 팁이었습니다. 앞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교수법 워크숍 업사이클링도 지속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소재로 오디오 티칭 팁을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서인경 교수님도 저희 앞으로 하는 다른 오디오 티칭 팁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대에서 만드셨지만 저희 서울여대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와 유사하게 좀 더 발전된 또 형태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저도 얻었던 것 같고요. 이 오디오 티칭 팁이 지금 5회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성균관대 교수님들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로써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오디오 티칭 팁 5번째 에피소드 미래대학교육 기술과 학습의 융합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